네, RPM 130쪽에 922번 문제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2라고 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X좌표끼리 뺀 다음에, 자, 이렇게 뺀 다음에, 뭐 거꾸로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Y좌표끼리 뺄까요? Y좌표끼리 빼는 거는 뭐 이렇게 쓸까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든 뒤집어 쓰든 상관없어요. 왜냐? 제곱할 거니까. 자, 이렇게 X좌표끼리의 차와 Y좌표끼리의 차를 제곱해가지고 거기다 루트 씌우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그것이 지금 5루트 2하고 같아야 되니까요. 5루트 2는 루트 50이라고 써주면 좋겠죠? 그쵸? 요 루트 밖에 있던 5가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5제곱이 돼서 들어가니까요.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버리고 얘네 둘도 전개를 시켜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사실 둘이 똑같은 거니까 그냥 요게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괄호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되겠고 이쪽은 제곱이 되면은 50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하나씩 약분시켜서 25로 만들고 넘어오면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9가 0입니다. 그러면 1, 9에 풀마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9가 되겠고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답은 9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굳이 얘가 큰지 얘가 큰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아무 쪽에서나 빼주시고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아무 쪽에서나 빼줘도 상관이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923번 문제입니다. AC라는 선분과 BC라는 선분의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AC라는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될까? 자, A라는 점과 C라는 점을 갖다 놓고 X좌표 길이 차 A 플러스 1. 자, Y좌표 길이의 차 1이죠? 자, 이것을 제곱 더해서 루트. 요것이 선분 AC의 길이가 되겠고요. BC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BC. 자, 요 놈과 요 놈을 놓고 X좌표끼리의 차이 A-2가 되겠죠. Y좌표끼리의 차이는 2가 되겠죠. 제곱 더해서 루트. 자, 요게 BC의 길인데 이 둘이 서로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으면요. 양변의 루트는 그냥 벗겨버리면 되죠. 양변 제곱했다 생각하면 루트 없애버리고 좌변도 전개, 우변도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 안에 거 전개한 것, 요 안에 거 전개한 것. 자, 그럼 a제곱 하나씩 날라가고요. 넘어가면은 6a가 6이 되니까 a 값은 1이 되겠네요. 네, 답은 1번입니다. 네, 924번. 이것도 선분의 길이 사이의 식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선분 AB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선분 AB는 X값 길이의 차이가 4가 되겠고 Y값 길이의 차가 A 플러스 1이죠. 제곱 더해서 루트. 요게 AB고요. 자, CD 가겠습니다. CD는 X좌표 길이의 차이가 1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자, 요렇게 이게 X좌표 길이의 차이. 그 다음에 Y좌표 길이의 차이는 2가 되겠죠. 그냥 한쪽에서 한쪽을 빼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자, 그러면 조금 정리할게요. 요 같은 경우는 루트 안에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자, 상수항 17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 요것들을 이제 요식에다가 넣어봐야 되겠죠? 네, 요식에다가 넣어보면 a, b는 그랬으니까 요거는 2배의 요거죠. 요거니까 이렇게 갖다 넣으시면은 요거를 지금 우리가 풀어주는 건데 양쪽 다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 제곱하고 싶죠? 그래서 양변 제곱해 주시면 이쪽은 그대로 루트만 없어진 상태가 되겠고 이쪽은 2가 제곱되면서 4가 붙어 있겠죠. 4가 그러면 요 2차식의 분배가 될 테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4a 아니죠. 8a 플러스 20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양변을 제곱한 거니까 얘도 제곱이 되고 얘도 제곱이 될 테니까요.
그럼 우변으로 다 넘겨서 계산하면은 3a제곱 마이너스 10a 그리고 플러스 3이 되겠네요. 1, 3에 3,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a 값은 3 또는 3분의 1. 예, 이렇게 두 개의 a 값이 나오고요. 모든 a 값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답은 1이 되겠습니다. 네, 925번 문제입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AB라는 선분의 길이를 식으로 써볼게요. X좌표 길이의 차이가 A 빼기 1, Y좌표 길이의 차이는 A 플러스 5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곱, 제곱, 더해서 루트. 자, 그럼 전개를 한번 시켜줄게요. 전개시키면은 여기서 A제곱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a, 여기는 플러스 10a니까 플러스 8a가 되겠고, 상수항 1, 상수항 25 이렇게 되겠죠. 사실 여러분이 a, b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라는 건 루트는 계속 붙어 있는 거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요 2차식의 값이 가장 작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 밑줄근 요 2차식 이 부분이 최소값을 가질 때를 찾는 겁니다. 최소값을 가질 때. 그런데 여러분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가질 때라는 건 당연히 어디예요? 꼭지점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녀석을 싹 뽑아가지고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찾을 겁니다. 꼭지점 찾을 때 알죠? 요거 4에 대한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들어가고요. 이괄호 a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자 마이너스 4는 얘랑 분배돼서 나가니까 밖에서 18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상황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최소값 18을 갖는 거죠. 물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식만 봤을 때는 최소값 18을 갖는 거고 이 전체적으로 지금 AB, 선분 AB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선분 AB의 길이는 계속 루트를 쓰고 있는 거니까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누구의 최소값인가요? 선분 AB 길이의 최소값. 네, 그것이 3루트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그때 A가 얼마냐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의 답으로 마이너스 2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26번 문제입니다. P라는 점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요. 일단 이 P는 요 직선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를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서 B는 2a-7 이런 식을 하나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얻어낼 수 있는 식이 뭐냐면 P라는 점이 A, B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PA라는 선분의 길이하고 PB라는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 식을 하나 얻어낼 건데 자 PA를 생각해 보면요. 루트 자 PA 요놈과 요놈 가지고 하는 거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요것이 이제 PA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자 PB 마찬가지로 요놈과 요놈 사이의 거리니까요. A-5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당연히 양변 제곱할 거니까 루트는 사라졌고요. 전개시킨다고 생각하면 A제곱, B제곱들도 다 없어집니다. 그죠? 좌변의 A제곱, 우변의 A제곱 이렇게 다 없어지니까 남아있는 것들만 따져보면은 2A 플러스 1 마이너스 6B 플러스 9 좌변은 요게 남을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그 다음에 플러스 2B 플러스 1 자 요렇게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할게요. 8A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8B 자 이쪽은 10이죠? 상수항이 10 그러면 26에서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만들 수 있네요. 8로 나눠서 A-B는 2다 여기까지 간단히 해주시면 요놈과 요놈 두 개를 연립하는 거니까요. 대입법 쓰겠습니다. B자리에다가 자, B자리에다가 요걸 갖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A 빼기 2A-7은 7은 2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가 돼서 A는 5가 되겠네요.
자, A가 5면 A가 5라는 것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B는 3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A, B 값이 나왔으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8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927번 문제는요. A, B라는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와 Y축 위의 점 Q, 네, 요것을 찾는 거니까 자, P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면 P는 X축 위의 점입니다. X축에 딱 찍혀있는 점이다. X축에 딱 찍혀있는 점들의 특징은 Y좌표가 0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P점의 좌표를 A, 0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자, 반대로 Y축 위의 점 Q, 그럼 Y축에 딱 찍혀있는 점을 말하거든요. Y축에 딱 찍혀있는 점은 무슨 0,1이라든지 뭐 0,3이라든지 이렇게 X좌표가 0이겠죠. 그래서 Q의 좌표는 0, B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P라는 점은 X축 위에 있으면서 AB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자, 요게 성립할 거고요. Q도 마찬가지죠. QA와 QB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A 값, B 값을 구할 건데 PA랑 PB가 같다부터 써보시면은 자, PA면은 요 놈과 요 놈 사이의 거리라고 볼 수 있으니까 A-2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이죠. 자, PB의 제곱, 자, 요 놈과 요 놈 사이의 거리,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6이 되겠습니다. 그럼 양변 제곱했다 라고 생각하고 전개했다 라고 생각하면 A 제곱도 서로 지워질 테니까요. 남아있는 건 마이너스 4A에다가 상수항 5가 남을 거고, 여기서는 2A에다가 상수항이 17이 남겠습니다. 그죠? 넘겨보면은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쵸? 네, 요렇게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요식에서부터 Q를 구할 B를 구할 건데요. 자, A와 Q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그럼 X좌표끼리의 차이는 2가 되겠고요. 2제곱. Y좌표끼리의 차이는 B-1이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QA고, 자, QB는 자,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니까요. X좌표끼리의 차이는 1, Y좌표끼리의 차이는 B-4죠. 제곱 더하기 제곱, 요렇게. 네. 양변 제곱해주면 루트 사라지고 B-1의 제곱이랑 B-4의 제곱에서 B제곱 하나씩 나오니까 사라질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만 써보면 이쪽은 2B 플러스 5, 이쪽은 마이너스 8B 플러스 17 이렇게 될 거고, 넘기면은 6B가 12가 돼가지고 B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P라는 점은 A, 0인데 A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0이고요. 그 다음에 Q라는 점은 0, B인데 B가 2였죠? 네,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거리는 당연히 2루트 2가 될 겁니다. 뭐 공식에 넣어봐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마이너스 2, 0이면 여기 있고요. 0, 0이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요 길이를 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요렇게 생긴 삼각형은 여기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항상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2 요렇게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2면 여기는 당연히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네, 928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삼각형의 외심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를 모른다면 못 푸는 문제인데, 자,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죠.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이 안에다가 내가 삼각형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린다면 이 겉에 있는 원의 중심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해서 외심이 되겠고요. 이 외심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은 요렇게 연결했을 때 이 빨간 선들이 모두 이 원의 반지름이 되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외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죠. 그래서 얘가 ABC라고 하고 외심을 O라고 한다면 우리는 외심에서 OA의 길이와 OB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다. 아이고. 네, 요렇게 세 개의 길이. 그러니까 외심에서부터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요 문제에다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이 외심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잡았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외심은 O라고 할게요. O라고 하면은 자, O라고 하면 지금 OA, OB, OC가 같다 이걸 쓸 거니까요. OA 자, 어떻게 써지겠어요?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이니까 A-8의 제곱 플러스 B-4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OB OB는 요놈과 요놈 사이니까요. A-3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OC는 이렇게 둘이니까요. 루트 A-6의 제곱 플러스 B-8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셋이 서로 다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안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A제곱 하나 나오고요. B제곱 하나 나오고요.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8B 상수항은 80이 되겠네요. 그죠? 자, 요놈 같은 경우는 A제곱 하나 나오고 B제곱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6A 플러스 2B 자, 상수항은 10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6A 자, 상수항은 100 되겠네요. 요렇게.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요렇게 세 개가 서로 같을 때 한꺼번에 풀기보다는 요렇게 둘이 같다라고 놓고 한번 풀어주고 요렇게 둘이 같다라고 놓고 한번 풀어주면은 A, B에 대한 식을 두 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 둘을 같다라고 놓고 풀어볼게요. 이걸 1번, 요걸 2번이라고 한다면 1번 식은요. 자, 루트 없어지겠죠. 양변 제곱하니까. 그리고 A제곱, B제곱도 다 없어져요. 그럼 결국 남는 식이 그 뒤에 붙어 있는 요놈이랑 요놈인데 자, 이것을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0B 하고 이쪽은 마이너스 70이 돼서요. 조금 예쁘게 정리하면 A 플러스 B는 7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식으로 가서 2번식도 역시 A제곱 B제곱 없다라고 놓고 생각하면 바로 2항까지 시켜버릴까요? 자, 2항 시켜버리면 자 6A 그 다음에 플러스 요 B인데 A라고 썼네요. B가 맞죠? B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8B는 90 그러면 6으로 한 번씩 약분하면 A 플러스 3B가 15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빼보면 보이죠? B가 4라는 것이 보이고 B가 4면 A는 3이겠네요. 그쵸? 네, 답이 나왔죠? 그래서 외심의 좌표는 A, B 3,4가 외심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네, 929번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읽어보면 A, B, C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으라는 거니까 방금 928번 문제에 외심을 찾아라 라는 문제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928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직선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외심이 갖고 있는 다른 성질, 세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다. 네, 그걸 이용해 가지고 풀 수도 있어 가지고 두 가지 풀이를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단순하게는 그냥 외심을 찾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좌표 평면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x축 y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우리한테는 이런 삼각형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고요.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0 B의 좌표는 1,0 C의 좌표는 0,3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도서관의 위치를 A, B라고 설정을 하면 그러면 역시 또 이게 성립해야죠. PA와 PB와
PC 네, 이렇게 세 개가 서로 같아요가 성립해야 되니까 요걸 이제 식으로 좀 옮겨보면 PA 같은 경우는 요놈과 요놈 사이의 거리니까 자 우리 어차피 루트는 다 없앨 거니까 루트 빼고 가겠습니다. 루트 빼고 가면 애초에 이렇게 쓸까요? 네, 이렇게 쓰면 루트가 없어졌다는 뜻이 되니까 자 그러면 A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PB면은 P와 B 요거 사이의 거리니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제곱 요렇게 되겠고 자 PC면은 P하고 C 사이의 관계니까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의 제곱 요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좋은 점이 요놈이랑 같아요 라는 것을 먼저 활용을 해보면 B제곱이 사라지거든요. 그쵸? A제곱도 사라지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뽑아오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6A 플러스 9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과 같다. 그쵸? A제곱도 지워지고 B제곱도 지워졌으니까 그럼 8A가 마이너스 8이 돼가지고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요렇게 A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우리 이제 여기를 볼까요? 요 놈이랑 요 놈을 같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같다라고 놓는데 근데 A가 마이너스 1인 걸 벌써 알아버렸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집어넣으면요 4 플러스 B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면은 1 되고 요쪽 거 전개시키면은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럼 B제곱도 지워지겠네요. 6B는 6이 돼가지고 B값은 1이 되네요. 네, 그래서 지금 A값, B값이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도서관의 위치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 네, 요렇게 지금 찾아진 거고요. 이 P점에서부터 각 학교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뭐 PA도 좋고 PB도 좋고 PC도 좋고 아무거나 하나 찾으시면 답이죠. 그럼 그냥 PA의 길이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PA는 자,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3,0까지의 거리니까요. X좌표 2 차이 나고 Y좌표 1 차이 나네요. 2 차이 나고 1 차이 나요. 이렇게 해서 짠 하면은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요 풀이가 지금 이제 요 단원에서 원하는 기본적인 풀이 방법인데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보니까 다른 풀이도 알려주고 싶은 거죠. 다른 풀이. 자, 다른 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삼각형이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삼각형의 외심이 갖는 성질 중에 외심이 갖는 성질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래서 방금 98번 문제, 아니 928번 문제나 929번 문제 둘 다 요걸로 지금 푼 건데 자, 외심이 갖는 두 번째 성질은 뭐가 있냐면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물론 이 지금 내가 보여주려는 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직 이등분선을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데 뭐 이등분선이라는 것은 뻔한 얘기니까요. 수직이 뭔지만 알면 되죠. 수직. 여러분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삼각형의 외심을 어떻게도 찾을 수 있냐면 자, 요점부터 요점까지 요 선분의 중점을 찾으세요. 중점이 되는 지점을 찾은 다음에 그 중점을 지나면서 요 선분과 90도로 쭉 이렇게 90도로 올라가는 선을 하나 그으면 자, 이 선이 바로 이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 중에 아무 변이나 한 변 골라가지고 요 변으로 갈게요. 요 변에 또 중점을 찾아서요. 중점이 여기쯤 있겠죠. 요 중점에서부터 또 여기를 지나는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요렇게. 자, 그랬을 때 그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요 지점이 외심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푸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이게 상황에 따라서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방법으로 풀면 더 쉽게 풀립니다. 왜냐면 지금 이 AB라는 선분이 X축에 딱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AB의 중점을 찾으면 여기가 될 텐데 여기가 얼마인지도 금방 보이잖아요. 마이너스 3과 1의 중간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일 거예요.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초록색으로 할게요. 여기를 지나면서 수직으로 쭉 올려요. 그럼 이 직선은 이름이 뭘까요? 이 직선은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이기 때문에 요 초록색 직선은 x는 마이너스 1 이런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요, 자, 이 친구가 AC라는 선분을 잘 보시면 이 기울기가 1짜리예요. 기울기가 1짜리입니다. 그죠? 3 갈 때 3 올라가니까 기울기가 1짜리. 그럼 아까 얘기했던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친구와 수직이 되면서 얘의 중점, 자,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을 그어보면 얘가 어떻게 그어지냐면 이렇게 그어집니다. 정확하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어지게 돼요. 원점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이어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네, 그래서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아니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만나는 포인트를 찾는 게 끝이에요. 요 지점이 요 빨간 삼각형의 외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네 둘의 교점을 찾는 건데 사실 이미 x값은 마이너스 1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y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요것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외심 P가 되겠구나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방법을 떠올려내기만 하면 그러면 계산하는 과정은 훨씬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줬고요. 네, 다만 직선의 방정식을 좀 배워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이후의 풀이 과정은 똑같죠. 네, 답은 루트 5가 되겠습니다.